그러면 오늘의 연사님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연사님은 두 분인데요. 먼저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의 저자 주현석 선생님, 그리고 원래는 노숙자였었다가 지금은 창업을 하셔서 청년 창업을 가르치고 계시는 CEO이신 홍문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연사님도 올라와 주세요. 저는 일단은 그 주택 시행 사업을 크게 해서 한 70억 정도를 벌었어요. 이러다가 이제 리만 브라더스라는 사태가 터지면서 한 280억 정도 시행 사업을 하다가 아파트 시행 사업 하다가 이제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고 신용부조양자의 빚이 한 5억인 상태로 이제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사채업자한테 이제 사심위로 이제 여기 이쪽 심줄도 잘려가지고 지금 이제 잘 뛰지는 못해요. 잘 뛰지는 못하고 걷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제기를 다시 할 수 있었던 게 사채업자들 때문에 내가 병신이 됐구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사채업자들 덕분에 내가 노숙할 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뛰지를 못하니까 물건을 훔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도소를 안 갔고 다시 이제 재기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이더라고요. 사채업자들 덕분에 내가 도둑질을 못했구나. 네, 그래서 덕덕자에다가 이러다가 이제 리만 브라더스라는 사태가 터지면서 한 280억 정도 시행 사업을 하다가 아파트 시행 사업 하다가 이제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고 신용부조양자의 빚이 한 5억인 상태로 이제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사채업자한테 이제 사심위로 이제 여기 이쪽 심줄도 잘려가지고 지금 이제 잘 뛰지는 못해요. 잘 뛰지는 못하고 걷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제기를 다시 할 수 있었던 게 사채업자들 때문에 내가 병신이 됐구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사채업자들 덕분에 내가 노숙할 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뛰지를 못하니까 물건을 훔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도소를 안 갔고 다시 이제 재기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이더라고요. 사채업자들 덕분에 내가 도둑질을 못했구나. 네, 그래서 덕덕자에다가 아니 날 보지 마시고 저쪽을 보세요. 가디건 지금 애타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당신 덕분에 성공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이란 책의 저자인 주현석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현석입니다. 일단은 저희 이 오늘 강연을 들으러 이렇게 오셔서 바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이전까지 이제 출판 기획자로 일을 해왔습니다. 출판 기획자로 일을 하면서 이제 주로 인문에 관련된 쪽에서 인문 분야 쪽에서 출판 기획자를 해왔고요.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계기가 돼서 특히 인문 독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인문 독자분들이 항상 관심은 많이 갖고 계신데 실제로 인문학을 접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이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긁어드리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기획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이라는 책을 내게 됐고요. 그걸 저희가 되게 구체적으로 하고 정말로 마음에 와닿게 해서 실천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번엔 주현석 선생님 대답 먼저 들어볼까요? 예, 저도 젊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뭐라 그러죠? 자신의 길을 찾는 책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아니 어떤 사람들은 딱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자기 길이 명확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해피랑 저는 그게 없어요. 고민만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살아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밖에 없으니까 계속 어떤 불안함만 존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걸 잘하는 것 같아서 좀 하고 있으면
못해. 어느 쪽은 못하는 것 같고 또 저거 잘하는 것 같아서 또 옮겨가고 막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로 저도 많이 힘들어 했었고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또 이제 주변의 후배들이랑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그것을 애써 찾지 말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그거는 애써 막 묻는다고 그 답은 나오진 않더라고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를 계속 묻는다고 그 답은 나오지 않고 단지 지금 것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단지 꾸준히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 하는 것들은 당장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하지만 틈틈이 시간을 내서 자기에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고 또 내가 필요한 그거를 틈틈이 묻다 보면 그게 쌓여서 어느 순간은 답을 해줄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제 일단 노숙할 때 깨달은 게 있는데요. 이제 노숙을 하니까 언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잖아요. 술을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딱 생각한 게 뭐냐면 야 내가 제일 후회되는 게 뭐지? 내일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뭐를 못한 것이 제일 후회가 될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돈도 아니고 어떤 일도 아니고 우리 아내하고의 사랑을 충분하게 하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망해가지고 그 신혼 초에 아내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게 제일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다시 일어서면 아내를 열심히 사랑하는 걸 제 목표로 삼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이런 천체 관측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제기의 실마리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의 미래에 내가 이제 100살이 돼서 평균 수명이 100살이 된다니까 내일 이제 여러분이 죽게 됐어요. 죽게 됐을 때 내가 뭐가 제일 아쉽고 한이 될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내가 내일 죽는다면 뭐가 제일 아쉬울까를 물어보면 거기서부터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걸 알게 되고 그 사랑하지만 바보 같지만 위대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는 학생들한테 그냥 힘을 주고 파이팅 해가지고 창업을 잘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즐거움에서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창업을 하면 거의 뭐 할복하는 자세로 요즘에 애들이 막 창업을 하는데 제가 봐도 너무 쌀벌해 죽겠어요. 이거 아니면은 내 인생이 끝난다. 뭐 나는 뭐 망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대학생이라고 이공계라고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베스트셀러 작가님도 계시고 저기 뒤에 출판사 대표님도 와 계세요. 그래서 인연을 쌓아두셨다가 자기만의 책을 한번 써보세요. 자기 인생만의 독특한 그리고 그분은 트랙터 제조 회사에 가서 나는 하동이라는 마을에 아들로 태어나서 농촌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싶어서 여기서 만든 트랙터를 가지고 세계 일주를 하고 싶으니까 6천만 원을 내놓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13번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6천만 원의 지원금을 타내가지고 1년여를 트랙터로 여행을 하고 와서 책도 내고 방송도 하고 강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평범한 대학생인데 한 800여 통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저는 세계 여행을 하면서 우리 그 한인 창업 그 CEO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책을 쓰고 싶은데 여행 경비가 한 2천만 원 필요합니다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단 한 개의 답장이 왔어요. 단 한 명의. 그래서 그분한테 지원을 받아가지고 세계 일주를 해가지고 그걸 또 책으로 내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생각에서 그치지 말고 작더라도 실행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서 창업은 거창한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써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즐거움을 유지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다음은 그 주영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현대 사회에서 인문학이 어떤 기회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기회요? 네. 어떤 가치? 어떤 가치요? 네. 현대 사회에서 인문학이 어떤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아까 얘기랑 비슷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사회적 가치 부분인데요. 사회적으로 가치 형성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태까지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풍토 속에서 계속 해왔지만 지금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되는 면에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역사 자체가 단순하게 흘러오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역사 자체는 어떤 경제 발전도 되게 중요했지만 그것에 대항하는 인간의 의식이 계속 어떻게 피드백하느냐에 따라서 여태까지 역사가 왔고요. 동시에 다시 앞의 역사도 결국 경제라든가 물질적 요건과 함께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런 정신적 피드백 자체가 인문학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인 현대사회에서 가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겁니다. 예전에는요, 중세시대라던가 우리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요, 우리가 따로 가치를 찾지 않아도요, 가치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예, 유럽 같은 경우는 신을 믿고 신을 찬양하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모시면서 집안의 가문의 번창을 하면 되는 어떤 유교적인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가치를 향해서 갔던 거죠. 그런데 현대사회는 달라요. 어느 시대부터인지 이제 민주주의가 됐고, 그러면서 뭐가 문제의 가치가 됐냐면, 가치가 공유되는 가치는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어떤 가치로 살아야 되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는 대신 자유의 가치조차 얻었는데, 그게 이제 정확한 가치가 없어진 거죠. 누가 의무처럼 던져진 가치가 없어서 우리가 이제 가치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기 삶의 가치를 자기가 만들어내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가 살아야 되는 그런 공백 상태에 빠진 거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저는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이라든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가치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뭐